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스의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이번 주 공모주 그래도 나쁘지 않았죠. HD 현대마린솔루션 덩치가 크다 보니까 시초가 매도를 하더라도 몇만 원의 수익을 줬던 거 아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주에는 어떤 공모주가 오는지 또 어떻게 매도를 할지 등등 깔끔하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상장한 공모주가 뭐가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코칩, HD 현대마린솔루션, 그리고 SK스펙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코칩이 이번 주 초에 상장을 했죠. 그리고 이번 주에 들어가기 전만 하더라도 공모주 시장이 조금은 나쁜 흐름을 나타냈었습니다. 보통만 2만원 정도의 수익을 거둘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만원만 거둬도 이 정도면은 뭐 나쁘지 않아요.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상태가 나빴던 걸 확인할 수 있었죠. 자, 그런데 코칩 이번 주 초부터 꽤나 뭐 즐거운 상승을 해내줬습니다. 공모가 18,000원, 시초가 33,000원, 고가 33,800원, 종가는 28,450원으로 한 주당 만원이 넘는 수익을 시초가부터 거둘 수 있어서 이 정도면은 뭐 괜찮았다라고 말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1개월짜리, 3개월짜리, 6개월짜리가 각각 3.9, 4.5, 5.8이 있다는 걸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코칩을 보고 HD 현대마린솔루션도 나쁘진 않겠다. 하지만 또 그렇게 좋지만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자, 그런데 웬걸 HD 현대마린솔루션 처음에는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나타내다가 마지막에 쭉 올리고 끝나는 걸 아마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첫날 흐름이 어땠나? 공모가 83,400원, 시초가 119,900원, 고가가 무려 166,100원, 종가는 고가랑 붙어있는 163,900원인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덩치가 큰 기업이 거의 2배나 오르고 마무리가 되었고요. 많은 기분들이 야, 얘를 시초가 매도하면 안 됐는데 이렇게 후회를 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또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HD 현대마린솔루션 두 번째 날에도 좋았고 세 번째 날에도 무려 18%나 급등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그렇다면 저기리스는 어떻게 팔았나? 두 주를 받았고 당연히 시초가 매도했습니다. 그런데 덩치가 워낙 크다 보니 수익률은 43%밖에 안 되지만 손익금액이 72,560원, 상당히 높은 수익을 거둔 걸 확인할 수 있죠. 운 좋게 두 개 받아서 좋은 수익을 냈습니다. 자, 그리고 1개월짜리, 3개월짜리, 6개월짜리, 6개월 이상이 압도적으로 많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서 아마도 지금 HD 현대마린솔루션이 좋은 이유가 이러한 보호 예수도 좀 있지 않겠나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스펙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좋지 않았겠죠. 처음에 고가가 3,000원까지 가긴 했지만 이 정도는 스스로도 나오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저 기리스는 패스를 했고 기리분들도 전부 다 패스를 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다음입니다. 이번 주에 청약한 기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ICTK가 있었고 KB 스펙이 있었는데 일단 스펙은 당연히 패스를 했고요. 자, ICTK 데이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기관 데이터를 보면은 780대 1, 의무 확약은 6.5에서 13.7로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환매 청구권 6개월짜리가 있다 보니까 뭐 이거는 뭐 청약을 안 할 수는 없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증거금이 5.4조 원이나 몰렸고 균등 배정 수량은 0.76개, 저기릿 운 좋게 1개 받았다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요 기업은 보안기술 관련 기업이고요. 그 다음에 시가총액은 2,600억, 유통비율은 30%라 유통금액은 800억이라는 것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펙은 당연히 패스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주에 상장하는 기업 어떻게 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봤던 그 친구 ICTK인데요. 자, 이 친구 데이터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화면 청구도 있고 당연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는 걸 생각을 해볼 수 있으며, 그리고 HD 현대마린솔루션이 좋은 느낌을 나타냈기 때문에 이 친구도 덩달아 꽤나 좋은 흐름을 나타낼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ICTK 제일 처음 출발이 뭐 한 30% 상승, 40% 상승 그렇게 애매하게 출발한다면은 조금은 혹시나 손실 볼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한두 시간 정도는 더 들고 가다가 오후에 매도하는 전략도 사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HD 현대마린솔루션처럼 마지막에 올라갈 확률이 분명 존재하고 있다는 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만약에 처음에 뭐 좋은 흐름 나타낸다, 100% 정도 상승을 해준다, 그렇다면 당연히 바로 매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절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HD 현대마린솔루션을 보면은 이거 뭐 처음에 사거나 아니면 뭐
마지막에 사거나 언제 사든 계속 이렇게 올라가면은 결국은 먹는 거 아니냐 이러한 착각을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4개의 공모주의 흐름을 보면은 민테크 쭉 떨어지죠. 제일MNS 쭉 떨어지죠. D&D 파마텍 쭉 떨어지죠. 그리고 최근에 화장품이 너무나 좋다 보니까 진짜 물 만났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삐아 요 친구도 그냥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모주는 대부분 상장 초반이 고점이고 90% 넘는 확률로 하락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첫날에 매도하는 거는 무조건 지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스펙 같은 경우는 좋은 가격에 그냥 매도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 있을 청약 기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브랜드라는 기업이 옵니다. 자, 금요일날 이미 우리가 공부를 했죠. 그래서 빠르게 보자면은 주관사는 삼성증권, 청약일은 5월 13일부터 5월 14일, 공모밴드 상단이 11,000원이었는데 공모가가 14,000원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자, 이 기업은 뭐 하는 기업인가? 의류 관련 기업입니다. 글로벌 패션 브랜드들의 의류 제품을 직접 디자인하는 디자인 플랫폼 하우스라고 하고요. 타겟, 월마트 등 대형 할인점 브랜드, 그리고 갭, 리바이스, H&M 등 스토어 브랜드를 고객사로 두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친구 다른 의류 업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생산 맡기면 대신 생산해주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데 이 친구는 디자인 인력 비중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만들기만 하는 게 아니라 디자인도 대신 해준다고 말을 해볼 수 있겠죠. 최근에는 FNF와 협업을 하면서 관련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FNF 양 매출이 이렇게 크게 증가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FNF는 기름들이 아시다시피 중국에서 잘 나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 노브랜드도 이러한 부분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름들이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 의류 관련주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만 않습니다. 전부 다 떨어지는 칼날이죠. 물론 최근에는 좀 바닥을 나타내주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만 과연 노브랜드를 필두로 이러한 의류주가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계기가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무현황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갈수록 성장하고 있는데 아쉬운 거는 22년에서 23년으로 넘어갈 때 그때 오히려 매출이 줄고 영업이익과 순이익도 뚝뚝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23년 1분기를 보면은 작년 영업이익과 순이익을 이미 달성을 했죠. 그러니까 작년에는 잠시 역성장을 하긴 했지만 다시 또 제자리를 찾아왔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작년에 이렇게 안 좋았던 이유가 뭔가? 바로 고객사인 갭, 그 다음에 H&M 이 친구들의 재고를 보면은 22년 때 갑자기 막 급증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미국이 사정이 정말 좋지 않았죠. 그때 당시 막 금리가 막 올라가고 전부 다 먹고 살기 팍팍해질 때 그때 재고가 쭉 올라가며 노브랜드의 매출이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하지만 그 재고 다시 또 원래대로 돌아왔으니까 이제 다시 노브랜드의 실적 성장을 시작된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부분을 좋게 본 걸까요? 기관 평가도 좋았습니다. 기관이 2044건, 그 다음에 경쟁률은 1075대 1. 많은 기관들이 14,000원 이상을 써내서 공모가는 14,000원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의무 확약은 4.5%로 그냥 보통인 걸, 아니 조금 아쉬운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이 기업 청약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일단 뭐 당연히 청약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호재도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환매 청구권 3개월짜리가 있다는 거. 그리고 또한 이 친구 공모 유통물량 예정치가 22%인데 시총이 1,100억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상장 당일 풀리는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진행하는 노브랜드 삼성증권에서 진행하는 공모주 청약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배정 수량은 한 0.5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래요. 저끼리 당연히 청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달력을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청약 하나밖에 없고요. 그 다음 주에는 스펙 하나, 그리고 하스, HVM, 그리드 위즈, 이노스페이스, 라메디텍, 에오스 S랩 등 이러한 공모주가 또 몰려온다는 거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3초 뒤에 나오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이번 주말 와 이렇게 쉬어야 되나 싶을 정도로 푹 쉬시고 다음 주 월요일날 노브랜드 청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